그 이력서의 내용에 기초적인 커리어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반려동물을 얼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내용. 반려동물 장례지도사의 연봉,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정말 이런 분들은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직업에 있어서 관심도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도전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안녕하세요. 산초파TV 강선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꿀팁을 한번 제 나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올해로 11년 차 정도 되는데, 저는 사실은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이 없을 때 지금의 직업을 선택을 했어요. 당시에는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일했던 곳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좀 가슴 아픈 일인데, 보호자분들, 가족분들이 사망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셔서 해당 업체에 이렇게 위탁을 해주시면, 그리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사람도 이런 장례식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왜 이런 동물들은 없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일본의 이야기를 지인을 통해서 듣게 됐고, 바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곳 일본 장례식장의 현장도 견학을 했고, 그리고 장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까지도 제가 견습 아닌 견습도 하고 탐방도 하고 견학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당시에 장례식장이 우리나라에 11곳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1곳에 제가 자필로 글을 써요. 편지를. 정말 편지를 썼어요. 자필로 써서, 저는 강성이라는 사람이고 이런 동물 장례식 관련해서 관심이 너무 많고 이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물론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꼭 한 번쯤은 제가 이 일을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글을 써서 보내요. 11곳에. 너무 신기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바로 전화가 오셨어요. 면접이 아니라 면접 전에 아마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 돼서 그곳의 대표님과 그곳의 구성원분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너무 관심이 있어서 일본도 다녀왔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내가 현장에서 탐방하고 견학했던 부분을 가지고 그곳의 대표님께서 그러면 도전을 하고 싶으면 시작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두 번째 일을. 일단 첫 번째로 제 사수에게 참 많은 일을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에 있는 팀원들과 반려동물 장례에 관련된 의식이라던가 격식, 의전 절차를 조금씩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는 뭐 구인 공고라던가 이런 부분을 보고 취업을 도전했던 건 아니었고, 제 나름 제 스스로를 위해서 조금 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더 구애를 해보고, 내가 더 먼저 프로포즈를 해보고, 그런 방법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저한테는 이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이 많이 간절했었고 절박했었고 꼭 한번 이뤄내고 싶었던 제 직업관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를 준비하신 분들께 세 가지를 우선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반려동물 관련 학과, 특수 목적의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아예 반려동물 관련된 정보를 알아가며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학 과정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반려동물 학과라던가 또는 반려동물 장례학을 배울 수 있는 학과 개설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민간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조금 안타깝게도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라는 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닙니다. 민간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리된 커리큘럼과 어느 정도 실습도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실무와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저는 세 번째가 좀 더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60개소가 넘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설립이 되었고 공개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 먼저 도전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장례식장을 직접 방문을 해야 하고요. 방문하는 과정에서 시각적으로 내가 먼저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그곳에 계신 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소통을 하면서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에 대해서 어떤 범위에, 어떤 형태의, 어떤 진로 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자격증을 준비하고 학과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려동물 관련된 기초 정보를 습득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직무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채 내용에 이력서를 지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이 이력서가 그래도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자격증이나 학과 과정을 이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 이력서의 내용에 기초적인 커리어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반려동물을 얼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내용, 지원자가 반려인인지, 반려동물에 대한 사상이라던가 반려동물을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자기소개서 형태에서도 녹아져서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본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면접관으로서 그분에 대한 커리어라던가 어떤 학과라던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했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자기소개서, 자소서라고 하죠. 본인이 반려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고, 또 내가 반려동물을 얼만큼 생각하고 있고, 또 내가 이 반려동물을 얼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도전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그게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도 아마 저랑 동일한 기점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정말 진실된 내용이 담겨져서 이력서가 해당 장례식장에 전달이 되면 아마도 분명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실 거예요. 면접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자의 모습이 어땠냐면, 장례식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상이 있을 때 하는 상타이라고 하죠. 용모단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분 같아요. 왜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주요롭게 생각을 했던 게, 반려동물 장례라는 부분에 있어서 엄중함을 스스로 기준을 했구나. 기본적으로 장례식장에서 면접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장례라는 게 예의에 관련된 직업이다 보니까 복장을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좀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면접자를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면접이 딱 시작될 때 제 앞에 자리에 딱 앉으셨는데 눈물이 왈칵 이렇게 쏟아지셨어요. 그래서 면접이 진행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셔서 잠깐 진정을 시킨 다음에 면접을 일단 쭉 다 진행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면접을 마무리할 때 여쭤봤어요. 혹시 왜 중간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냐고 했더니 1년 정도 전에 우리 장례식장에 오셔서 아이를 보내고 간 보호자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해준 이야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너무 큰 메리트를 느꼈고, 그 메리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너무 컸다고 하더라고요. 현재에도 현역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또 반대 입장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아이가 떠났을 때 그래도 내가 내 아이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수습해주고 아이의 마지막을 배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를 도전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내 아이에 대한 마지막을 존중하고 배웅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직업은 나 스스로를 위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반려가족을 위해서 그 이상만큼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려 보면,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분명 이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단정한 모습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 그리고 진실된 능력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정말 반려동물을 얼만큼 존중하는지에 대한 표현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가장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꼭 한번 이야기 들어오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데, 반려동물 장례지도사의 연봉,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오래된 영상인데 아직도 그 영상이 박제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단적으로 편집이 됐어요. 그 부분만 단적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되게 높게끔 체계가 정립이 돼 있더라고요. 실제 실무를 딱 시작하셨을 때 한 달, 두 달 정도 일하고 나서 흔히 말하는 정말 현타가 온다고 해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바라보고 왔는데 내 급여는 이렇게밖에 못 받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시간이 되면 언젠가 한번 좀 바로 잡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보면, 제가 그 적은 연봉을 받았던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뭐 제 스스로가 잘나서기보다는 아마 희소성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반려동물 장려 문화나 산업이 막 성장되는 시기에 그런 경험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적지 않은 연봉을 제가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반려동물 장려유사는 연봉이 이만큼이에요 라고만 이렇게 딱 편집해서 나가니까 대부분 이 직업을 선택하면 이렇게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미래 연속성이라던가 또는 뭐 발전성, 성장성 또는 뭐 비전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직업이. 이 반려동물 장려 지도사는 꼭 있어야 할 직업, 없어질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반려동물 장려 지도사의 일을 도전을 하시고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직무의 스킬 능력치는 저는 0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이 일을 처음 받아들이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반려동물 장려 시장에서는 기본적인 급여의 형태가 제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단순히 우리 반려동물 장려지도사 직업은 막 일이 힘들고 매일 슬퍼해야 되고 매일 떠난 아이들을 봐야 되니까 고액 연봉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은 절대 금물이고요. 반려동물 장려 시장도 한 회사이고 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그 연봉 기점은 일반적인 회사와 일반적인 기업에 있는 연봉 체계와 거의 같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경험치, 어느 정도의 연차를 지나서 경험치를 가지고 준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형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해당 회사나 기업에서 존중을 해줬을 때 어느 정도 선 이상의 연봉의 체계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반려동물 장려 지도사에 대한 고액 연봉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이야기에 대한 부분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꼭 한 가지 이야기 꼭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런 분들은 반려동물 장려 지도사 직업에 있어서 관심도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도전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메일 온 내용을 보면 돈 많이 벌 수 있나요? 연봉이 얼마부터 시작인가요? 물론 중요한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아니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죠. 저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질문도 온 적이 있어요. 저한테 장례를 하면 한 건당 얼마를 어떻게 하나요? 뭐 한 건당 어떻게 되나요? 개념 자체가 그냥 단순한 업무로만 인식을 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애초에 다른 일을 선택하시는 게 전 맞다고 말씀드려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 일을 시작하시면 절대 못 버텨요. 버틸 수 없습니다. 물론 반려동물 관련해서 많은 직업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반려동물 장려와 관련된 직업군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이 직업은 오래오래 롱런할 수 있고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받은 내용 중에 보면 저는 감정이 좀 여리고 눈물이 많은데 이 직업을 할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 장려사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너무 슬픈 직업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는 우리 직업은 보호자 앞에서 절대 눈물을 흘리면 안 되고 그런 감정 표현을 당연히 하면 안 되고 물론 최근 들어서도 이렇게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하거나 할 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요새 최근 들어 좀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많이. 또 어떤 의존의 모습이라던가 이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보호자의 감정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좀 받아들여주고 너무 많은 표현은 안 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는 그걸 억지로도 숨기는 게 더 보호자 관점에서는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 떠나는 반려동물과 마지막 인사를 할 때 그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감정 전달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래서 무조건 눈물을 참아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하면 너무 좋은 일은 맞는데 절차를 주관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절차에 흐트러짐 분명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저는 아직까지는 그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원하고요. 반려동물 장려 지도사가 되셔서 슬퍼하는 보호자를 위로해 주시는 역할도 그리고 떠나는 반려동물을 마지막까지
배웅해주는 역할도 꼭 해주셨으면 하고요. 꼭 그분들께 좀 첨언을 드리자면,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늘상 이야기하듯 떠난 반려동물을 얼마큼 존중하는지, 내가 그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호자가 바라봤을 때 우리의 일은 정말 퍼펙트했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얼마큼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한 번쯤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한번 되묻고 이 일을 꿈꾸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가장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로서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기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아마 제가 알기로 단 한 번도 구독, 좋아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근데 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영상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다음 내용을 준비할 때 그런 댓글에 있는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댓글에 좀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고요. 또 좀 중요한 내용이거나 하시면 제가 제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자료 화면에다 갈지 모르겠지만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DM을 주셔도 되고요. 또는 저 유튜브에 있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을 남겨주셔도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좀 제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이 반려동물 장례 조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현재 현업에 계신 분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